2차 방정식이라고 한다면요. 다음과 같이 좌변에 2차식 있겠죠. 2차식은 0, 다음과 같은 꼴의 방정식을 우리는 2차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2차 방정식의 가장 큰 핵심은요. 바로 요 2창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창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상수항도 마찬가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2창은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 2창의 개수인 a는 절대 0이면 안 됩니다. 라는 조건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이런 2차 방식의 등식,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그 x값이 있을 거예요. 그 x값 우리는 해 또는 근이라고 하는 거죠. 이 x값은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하겠구나 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해가 주어진 경우에는 이렇게 주어진 등식에 대입해서 정리한다 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 2차 방식 풀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온 형태는 바로 인수분해를 이용한 형태가 되겠죠. 자, 인수분해가 된다면 좌변에 2차식을 다음과 같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각각의 인수가 0이 될 때 x값을 다음과 같이 골라주시면 이게 바로 해가 되는 것이죠. 자,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요. 혹시라도 식이 다음과 같이 완전 제곱식은 상수 이런 꼴로 좌변이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도 괜찮습니다. 즉 우리는 x를 구하고 싶은 거지요. 그렇다면 제곱을 없애자라는 거 그게 바로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에요. 자, 제곱을 없앤다라는 건요. 바로 뿔마 루트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p만 이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꼴로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가 되겠고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2차식은 0 이라고 되어 있을 때 인수분해가 안 돼요. 완전 제곱꼴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직접 완전 제곱꼴로 만들어서 풀이 과정을 정리해 놓은 게 이겁니다. 우리는 보통 근의 공식입니다 라고 해서 암기를 하지요. 자,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 안 되는 경우는 뭐 이런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도 많이 하지만 사실상은 근의 공식을 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x 값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는 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필수 암기 사항이지요. 근데 몇몇 문제에서는요, 특히 내신에서는 서술형 문항으로 이렇게도 나오잖아요. 자, 이 주어진 식 근의 공식 쓰지 마세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를 한번 써보시오 라는 거 한다면 이 풀이 과정 유도해 봐라 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냐? 유도 과정을 한번 써보죠. 자, 우선 a로 묶어주자고요. a로 묶어주면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a로 묶어준다고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뭐 양면에 a로 나눠준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꼴로 나타내시면 되겠죠. 자, 이제 우리는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하기 위해서요. 좌변을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건데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이 a분의 b의 반값이 들어오지요. 그래서 2a분의 b의 제곱. 자, 이 완전 제곱식을 전개하면요. 이렇게 2창 1창 나오고요. 상수항을 똑같이 맞추셔야 되는데 자, 2a분의 b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 나오는데 이 값은 없애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상수항은 a분의 c가 되어야 되더라 라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주어진 두 항은요. 통분해서 우변으로 이항할 생각이에요. 잘 따라오세요. 자, 통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넘긴 다음에 통분하지요. 4a 제곱분의 b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건 마이너스 a분의 c일 거예요. 그쵸? 자, 여기다 잠깐 써놓고요. 4a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요. 분모에 4a를 곱했으니 분자에도 4a 곱하시면 마이너스 4ac 다음과 같이 될 겁니다. 됐지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를 할 수 있는 형태까지 왔다라는 거야. 자, 그럼 제곱을 없애겠습니다. 자, 요 위에다 쓸게요. 그럼 x 더하기 2a분의 b는요. 제곱이 없어지면서 뿔마 루트. 자, 분모에 4a 제곱 있죠? 자,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x 플러스 2a는 우변을 좀 간단히 해보세요. 자, 루트하고 4a 제곱 만나면 바로 2a가 되겠죠? 자, 우선 절대값 a인데 뿔마 부호가 두 개나 있으니까 그냥 2a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지요? 뿔마까지요. 자, 그 다음에 2a분의 b만 우리는 우변으로 딱 이항해서 분모가 2a로 통분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한 게 다음과 같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근해 공식이라고 외우는 거지만 이렇게 풀이 과정을 직접 이렇게 유도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해 공식 외우시고요. 그리고 근해 공식 나오기까지의 과정, 즉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관련된 유형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인데요. x는 1, 이게 바로 2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라고 근이 주어지는 유형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2를 대입하면 성립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주어식에 2를 대입하죠. 그럼 a-1 플러스 a제곱 플러스 a-2는 0이다.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놓고 봤더니 이거는 a에 관한 a의 2차 방정식으로 보이네요. 2차 방식을 다시 풀어주시면 a 값이 나오는 것이죠. 그 a 값을 구해 볼 거고요. 이 주어진 방정식에 1이 아닌 다른 한 근까지도 한번 구해 볼 겁니다. 자, 식을 좀 정리하죠. a제곱에 aa 더하니까요. 2a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어요. 자, 인수분해 되나요? 되네요. 그래서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각각의 인수가 0이 될 때 a 값, 그럼 a는 마이너스 3 또는 a는 1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둘 다일까?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를 나누어서 가야 되나? 라고 했을 때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죠. 앞서 개념에서도 얘기했듯이 이건 2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2차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차의 개수인 a-1은 절대 0이면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2창 앞에 개수가 이런 x가 아닌 다른 문자에 관한 걸로 나온 때는요. 반드시 이 포인트가 함정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a는 1이 아닙니다. 라는 조건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1인 경우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이었구나. 라는 걸 확정 지을 수 있겠고요. 자, 그럼 a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여기다 넣어보세요. 대입해 보시면 원래 주어진 2차 방정식이요. 마이너스 4의 x제곱. 마이너스 3 넣어보시면 9의 x. 그다음 마이너스 5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마이너스를 곱해서 정리해 봅니다. 다음과 같이 되겠고요. 자, 인수분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 볼까요? 1 곱하기 5 이렇게 하고요. 자, 1, 4 이렇게 하면 조합이 되네요. 4, 5하고 마이너스 조합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인수분해 되기를 x-1 그리고 4x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가 나오죠. 각각의 인수가 0이 될 때 x값은요. 1 또는 x는 4분의 5인데 앞서 봤듯이 1은 주어져 있었어요. 그거 말고요. 다른 한근이라고 했을 때 4분의 5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정답 확인해 볼까요? 자, A값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A값은 마이너스 3이었고요. 다른 한근은 지금 4분의 5였습니다. 더해보래요. 그럼 더하면 얼마 되는 거 확인할 수 있나요? 마이너스 4분의 7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이 정답이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주어진 2차 방정식을 풀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와, 개수들이요. 무리수입니다. 루트가 들어있어요. 자, 어떻게 조합하지라고 했을 때 우선 2차 개수가 이렇게 루트 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쌤은요, 이걸 1로 만들고 싶은데 2차 개수를요. 그러면 양변에 뭘 곱하면 될까요? 그래요. 루트 2 빼기 1이요 라고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루트 2 마이너스 1 이거 곱하시면 그래요. 2 빼기 1이 되면서 합차 1이 되는구나. 이렇게 간단히 만드는 게 낫죠. 좋습니다. 자, 그럼 루트 2 마이너스 2라고요. 지금 요 3 플러스 2 루트 2하고 곱한 게 들어가겠죠. 자, 한번 따로 곱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는 따로 이제 나중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보시면 이렇게 하면 3 루트 2지요.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2 루트 2가 나오겠고요. 자, 상수항은요. 이렇게 곱하시면 2 나옵니다. 이렇게 곱하시면요. 마이너스 3 나오시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다시 곱하는 거니까요. 개수가 1 마이너스 2 루트 2가 1차항의 개수가 되겠어요. 자, 상수항은요. 기왕이면 계산하지 말고 이렇게 놓으세요. 즉, 루트 2 곱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보통은 이게 곱해져 있지요. 이걸 더한 게 이쪽으로 들어가게끔 출제가 되거든요. 문제 보시면 자, 루트 2하고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는구나. 근데 이 둘을 더해서 얘가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이렇게 있으면 곱해서 자, 상수항.
더해서 1차 함계수 됐지요. 자, 조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루트 2라는 인수 하나, 또 하나의 인수 x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1까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인수가 0이 될 때 x값은요, x는 루트 2 또는 x는 루트 2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 나오겠죠. 그래서 풀어라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2차 방식의 근이 되는 겁니다. 루트 2와 루트 2 마이너스 1을 골라주시면 돼요. 3번 문제. 자,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두 근의 합이 4입니다. 라는 걸 알려줬어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요, 주어진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요 x자리에 뭔가 다른 식 2x-3을 넣었네 라는 거지요. x자리에 뭔가 다른 게 들어가는 식을요, 우리는 합성함수라고 하는데 고등과정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합성함수라는 그 개념 자체를 몰라도 이 문제를 풀이는 가능해야 돼요. 식에 대한 센스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떤 거냐라고 했을 때, 자, 2차 방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다. 그러면 이 x자리에 알파와 베타를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 그래서 f 알파는 0, f 베타는 0이라고 알려준 거야. 자, 또 주어진 식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했을 때 f에, 자, 요 괄호 안에가 2x-3이에요. 그렇다면요, 자, 위에서 식을 보세요. 식을 보고 이제 같이 비교해 보시면, 아, 요 괄호 안에가 알파, 베타가 들어가면 0이라는 얘기구나. 그럼 쌤이 지금 박스 치고 있는, 자, 요게 괄호 안에 있는 2x-3이잖아요. 이게 알파 혹은 베타면 이 등식은 그냥 성립하는 거예요. 위의 등식하고 동일해지니까.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아, 그래서 2x-3이 알파나 베타가 될 때에 x값을 구하면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자, 2x-3이 알파 또는 정확하게 쓰면 2x-3이 베타일 때를 원해요. 그럼 그냥 1차 방식 풀듯이 푸시면 돼요. 자, 그러면 2x는 3 이항하면 알파 더하기 3. 그럼 x는 2로 나누면 2분의 알파 더하기 3이지요. 마찬가지예요. 3 이항하시고요. 2로 나눠주시면 x는 2분의 베타 더하기 3 이렇게 나온 요 두 개가 바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근데 두 근의 합을 구해봐 라고 했으니까 2분의 알파 더하기 3과 2분의 베타 더하기 3 이 두 근을 더해봐 라는 이야기야. 자, 이로 통분되어 있지요. 자, 문제 보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 3, 3 더하니까 6이에요. 이걸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줬잖아요. 합이 4라고요. 그러면 4 대입하시면 4 더하기 6. 그걸 2로 나눈 거여서 바로 2분의 10이지요. 그래서 아, 5가 되는구나. 정답 바로 5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더라 라는 겁니다. 됐죠? 자, 또 하나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요. 잘 따라오세요. 자, x는 알파라는 게 바로 2차 방식의 한 근이다. 그러면 이 알파를 주어진 등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주어진 알파에 관한 식, 이 식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알파를 대입해야죠.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빼기 7은 0이다 라는 이 등식 하나 가지고요. 이 식의 값을 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빨리 보셔야죠. 주어식 닮아 있습니다. 닮아 있어요. 뭐냐?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있는데 여기는 알파 제곱 더하기 2알파지요. 그럼 쌤은요, 이 주어진 식이요, 변형하고 싶은데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라고 써놔서 너는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놓고, 넌 2알파여야 되니까 알파 한 번 더 더해줄게. 이겁니다. 그쵸? 이렇게 분리하는 센스가 있냐, 이 주어진 등식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응용하는 능력이 있냐라는 걸 묻는 문제야. 아,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벌써 얼마인지 알아요. 마이너스 7만 이항해 주시면 7이라는 값. 아, 그래서 이거는 7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 그렇다면 이 값은 어떻게 구하지? 라고 했을 때 또 하나 식변형 센스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주어진 2차 방정식꼴에서요, 이 역수의 차 같은 느낌의 이 주어진 식은 당연히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때 답하실 수 있겠나요? 그래요. 알파로 나눠줍니다. 라는 거야. 자,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시면 알파 제곱은 알파가 되겠고요. 이 알파는 1이 되겠지요. 마이너스 7은 다음과 같이 될 거예요. 뭐 0은 알파로 나눠봐야 0이지요. 아,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알파 빼기 알파분의 7은요. 1을 이항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 식이 나올 수 있다. 뭐 알파로 나누면.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알파로 곱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7이 있긴 하지만 역수의 차꼴이나 역수의 합꼴이 나오면 분모에는 알파를 곱해서 2차 방정식 꼴로 알파로 나누어서 다음과 같은 꼴로 왔다 갔다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워낙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그렇죠? 자,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구나. 좋아요. 그럼 7에다가요 마이너스 1 더하라니까 6이구나 라는 거. 6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번 문제 되겠어요. m은요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래요. 그럼 m은 이 주어진 등식에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이야기구나. n은 또 2차 방정식의 또 한 근이래요. 그러면 얘는 이 등식에 대입하면 성립하겠네 라는 거야. 그걸 가지고요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해봐라. 비슷한 유형이지요. 자, 한번 봐보세요. m제곱 더하기 2m 마이너스 2 대입했어요. 또 하나요. 자, 이 주어진 x 자리에 n을 대입할게요. 좋아요. 이 식을 이제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 m제곱도 있고 n제곱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전개하면 m제곱, n제곱이 나오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주어진 식 우선은 전개부터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근데 기왕이면 하나하나 다 전개하셔도 되고요. 자, 센스 있게 전개하려면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네요. n말센을 한 덩어리로 묶는 거예요. 하나의 항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분배할 생각이에요. 그러면 합차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항을 곱하시면 합차해서 m제곱 마이너스 n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에 m 더하기 n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전개해 봅니다. m제곱하고요 2m 있지요. 이렇게 해서 하나로 묶어보죠. 그리고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2n인데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n제곱 마이너스 2n 이렇게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묶었어요? 라고 했을 때 주어진 이 두 식을 보면서 가셨어야 돼요. 쌤은 계속 보면서 갔는데요. 그렇죠? 항상 주어진 조건들은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해놓고 이 비슷한 식을 만들어낼 거야 라는 식의 식변형입니다. m제곱 플러스 2m이 여기 있지요?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m제곱 플러스 2m은 얼마? 2가 돼야죠. 2 빼기 2가 0이니까요. 그래서 이 값은 2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n제곱 마이너스 2n이라는 건 자, 선생님 밑줄근 부분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지 더하면 0이 되겠죠. 이건 마이너스 3이구나. 자, 좋아요. 그래서 2 더하기 3이니까요. 5라는 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조금 더 복잡해졌습니다. 자, 주어진 2차 방정식을 이용해서요. 와, 이 식의 값을 구해보래요. 근데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요. 우선 주어진 식을 봤을 때 4차는 4차끼리, 그쵸? 분모가 4차긴 하지만 2차는 2차끼리, 1차는 1차끼리 이렇게 묶어서 가야지 라는 정도의 식을 바라보는 센스는 있으시죠? 그래요. 이렇게 둘둘둘 이렇게 묶어서 갈 생각이고요. 자, 묶어주면 x4제곱 더하기 x4제곱분의 81 이 값을 구해내야 되고요. 자, 요거는 마이너스 묶을까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9라는 값도 우리가 구해낼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러면 또 하나 x 더하기 x분의 3 이렇게요. 근데 왠지 식을 보시면 이걸 제곱하면 얘가 나오겠고 이걸 제곱하면 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타고 들어가는 거구나 라는 거 이제 느낌이 옵니다. 자, 그러면 제 첫 스타트가 이건데 x 더하기 x분의 3을 어떻게 구할 거냐. 앞서도 얘기했어요. 역수의 합골 이런 게 나오려면 주어진 2차 방식 x로 나누면 된다라고 했었죠. 보세요. 자, 요 x제곱은요, x로 나누시면 x 이렇게 되겠고요.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3은 x로 나누시면 x분의 3. 5분의 0은 x로 나눠봐야 그냥 0일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x분의 3은요, 마이너스 6 이항해 주시면 6. 요 값이 6이라고 나왔다라는 거 됐죠? 첫 번째 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이제 곱셈공식 변형식 이용하시면 돼요. 자, 다음과 같은 식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x 더하기 x분의 3을 제곱한 다음에, 자, 여기서 앞뒤 곱한 다음에 두 배 한 게 6이죠. 그 6만큼을 빼주시면 좌변과 똑같은 식이겠죠. 자, 요 괄호 6이죠. 6의 제곱, 36에서 6을 빼니까, 요 값은 30이네요. 그래서 요 값은 30. 자, 요 값은 우리가 6.
자, 이제 하나 남았네요. 자, x 4제곱 더하기 x 4제곱분의 81. 이거는요, 똑같은 식이에요. 즉, 이 식이요. 자,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9를 제곱하면 완전제곱 정리하시면 다음과 같이 나오죠. 근데 하나를 없애주셔야 돼요. 앞뒤 곱한다면 2배 하시면 18이지요. 그 18만큼을 빼줘야 동일한 식이 되겠죠. 자, 30이에요. 30의 제곱하면 900이 되겠고요. 900에서 이제 18 빼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88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어요. 아, 요 값이 882구나. 그러면 값을 볼까요? 882에서요. 30 뺀 다음에 6을 더하는 거네요. 자, 30 빼면요. 852가 되겠고요. 거기다가 6을 더하는 거니까 858이라는 값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58이 최종적인 시계값 정답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조금 더 복잡한 이제 가우스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가우스 x는요, x를 넘지 않은 최대 정수를 뜻해요. 그치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가우스 2.7이라고 했을 때 2.7을 넘지 않는, 즉 2.7 이하의 최대 정수는 누구죠? 그렇죠. 2다 라고 답하실 거죠. 자, 이런 식으로요, 우리는 2.7의 정수 부분을 읽어주시면 가우스 값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x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x의 정수 부분이라고 읽어주기도 하지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 음수 파트예요. 마이너스 2.7에 가우스가 그럼 마이너스 2.7 이하의 최대 정수는 누구죠?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2.7의 정수분이 마이너스 2가 아니라는 거. 마이너스 3이에요. 왜 그러냐? 마이너스 2.7은요. 사실상은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0.3을 한 거거든요. 항상 소수 부분은 양의 소수 부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정수 부분 아니에요. 자, 하나 더 작은 마이너스 3이 정수 부분이다. 이게 음수 파트에서는 좀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꾸로 보통 물어봅니다. 그래서 가우스 x가 2이려면 x는 뭐여야 돼? 라고 했을 때, x의 정수 부분이 2가 되는, 즉 2점 뭐뭐들 다 모아봐 라는 거는요, 실제 x는 2점 뭐뭐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쓰지요? x는요, 이 주어진 수 2라는 수 이상 하나 큰 3 미만이요. 이게 바로 2점 뭐뭐를 뜻하는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우스 값 주어진다면 이 값 첫 스타트 그 수 이상, 그거보다 하나 큰 수 미만이라는 패턴을 알아두셔야 돼요. 실제 음수여도 그렇습니까? 음수여도 그래요. 자, 정수분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수, 음수 다 모아보시면요. 바로 마이너스 2 이상, 하나 큰 마이너스 1 미만, 이 안에 들어있는 수들의 정수분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거든요. 가우스 값이요. 그래서 항상 주어진 수 스타트, 그 수 이상, 하나 큰 수 미만이라는 패턴을 알아두셔야. 자, 우리가 공식으로 보통 암기하라고도 하는데 이걸 이해하셨으면 가우스 x가 n이에요 라고 풀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나오셔야 돼요.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 없다면 가우스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자, 이거는 기본적으로 가우스에 대한 풀이로 알고 있어야 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이걸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제 스타트 할 수 있는 그나마 개념 정도가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풀어보자고요. 어떻게 풀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2차 방정식처럼 푸세요. 가우스 x를 그냥 x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그럼 곱해서 마이너스 18 더해서 3이 되는 수. 3, 6, 18. 3 쪽에 딱 마이너스 붙이면 되겠다. 그죠? 그럼 가우스 x, 가우스 x. 그럼 인수분해 대기를 가우스 x 빼기 3, 가우스 x 더하기 6. 이렇게 인수가 각각 나오겠죠? 각각의 인수가 0이 될 때 가우스 x값은요, 3이거나 또는 가우스 x는 마이너스 6이요. 자, 우리는 해라는 건 x를 구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더 푸셔야 돼. 가우스 x가 3이 될 때는 x는 뭐예요? 이 주어진 3 스타트, 3 이상, 하나 큰 수 4 미만. 잘 나오시나요? 이게 마이너스 6이면 마이너스 6을 이상, 바로 하나 큰 마이너스 5 미만, 이게 바로바로 나오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가요, 가우스가 주어진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마치 부등식의 해처럼요, 범위로 나오더라 라는 거. 바로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체크하시고요.